네, 머니코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면서 채널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2차 전지도 좀 분석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중간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다음에 LG화학 이렇게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영상이 터지면서 제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었죠. 그리고 실적 그래프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수 있는 거, 성장률 체크하는 거 무료로 또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자,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던 배터리 아저씨의 8종목 긴급 진단, 그래서 LG화학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어제 제가 그 유명한 유튜버이신 테이버님의 영상을 봤는데 에코프로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썸네일 어그로를 기가 막히게 잘 끌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저도 사전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뜨긴 뜨네요. 페이퍼 컴퍼니 지주사, 이게 사전에 뜨는 건데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고서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맞잖아요. 지주사는 자회사로부터 연결 이익으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금융 지주사를 제외한 일반 지주사들 중 순수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만을 소유 지배하기 위하여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로서 경영권만 행사할 뿐 독립적 사업은 하지 않는다. 그쵸? 그럼 따지고 보면 페이퍼 컴퍼니가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이러면 인식이 어떻습니까? 뭔가 세무적으로 안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냥 껍데기만 회사인, 무늬만 회사인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무상증자,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딱 이름만 들으면 어때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 같아요? 보통 무상증자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무상이니까, 공짜로 주니까. 맞아요. 주식 수를 공짜로 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8대1 무상증자 이러면은 주식을 8개나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재무적으로만 변하는 거예요. 잉여금이 자본으로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재무상 자본을 좀 더 축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한 주 갖고 있으면 주식을 8개나 준대. 근데 본인의 평가 금액은 똑같습니다. 시가총액도 똑같고요. 주식을 쪼개므로써 잉여를 자본으로 이동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다. 물론 또 다른 의미들이 더 있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보통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주 배정, 두 번째로는 일반 공모예요. 세 번째로는 제3자 배정. 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옵션을 또 걸기도 합니다. 주주들에게 먼저 배정하고 남는 거, 실권주는 뭐 어떻게 또 매입하겠다 등등. 아니면 실권주는 발행하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걸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 신청을 또 받기는 받죠. 그리고 이제 일반 주주들에게 공모를 받는 방식, 그 다음에 제3자를 정해서 그쪽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 자, 그러면 유상증자를 했을 때는 결국 뭐예요?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본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면은 되게 많은 욕을 해요. 물론 돈 없는 회사가 계속 주식만 발행하면서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을 할 경우에는 욕을 먹어 마땅하죠.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진짜 돈이 부족해. 근데 이제 그 기술이 대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증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고성장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유상증자다. 그럼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물론 그 안에 또 세부적인 옵션을 잘못 걸어버리면 리스크가 클 수 있긴 하지만 표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무리하게 채권을 발행하거나 하는 것들보다는 사실 좀 낫습니다.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대중들은요, 그냥 무상증자 이러면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유상증자 이러면 되게 나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 이것도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지주사가 맞잖아요. 경영권을 행사하고 독립적 사업을 하지 않고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지배할 목적으로 맞는 말이야 사실은.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주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가장 큰 문제로 뽑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더블 카운팅이에요. 더블 카운팅. 이 더블 카운팅이 뭡니까? 글씨 죄송해요. 제가 이거 패드를 좀 하나 살게요. 마우스로 치니까 지금 좀 힘든데, 아무튼 더블 카운팅이 뭡니까?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HN이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렇게 막 상장을 해 있잖아요. 이것도 카카오처럼 쪼개기 상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자회사들을 상장을 시켜서 사업부를 쪼개서 상장을 시켜서 그만큼 자본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는 게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주주 입장에서는 가치가 훼손되는 건 사실이고요. 자,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 기준으로만 해볼게요. BM이 지금 상장이 돼서 시장에서 이거에 대한 가치가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이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에코프로 기준으로도 이 에코프로라는 놈이 에코프로 BM을 보유한 것에 대한 가치를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한 번 더 또 평가를 해요. 이게 더블 카운팅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에코프로의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는 야 니네 BM을 갖고 있는 지분 가치 있지, 거기에서 절반만 반영할게. 에코프로라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놈에 대한 가치를 예를 들어서 10조라고 할게요. 그럼 이 10조만큼 에코프로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10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이걸 절반만 할게. 왜? 이미 이건 여기서 반영이 됐잖아. 그래서 더블 카운팅이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는 항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절반만 인정을 해줘야 된다, 혹은 뭐 30%는 할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인 평가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런 개념을 놓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에코프로라는 그냥 이 기업 자체만 놓고 보면 이익 증가율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증가가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해서 증가폭이 굉장히 가팔랐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런 종목들 작년 7월달, 7월 한 22일, 23일부터 급등했던 요 시세 있죠. 이 어마어마한 시세. 이건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30만원에다 선을 딱 긋고서 30만원 위에서의 이렇게 추가적인 슈팅, 그리고 30만원 밑에 시세, 요거 두 개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시세는 뭐였어요? 수급으로 밀어 올린 거예요. 공매도랑 엄청 전쟁을 펼쳤던 날이잖아요. 공매도의 쇼커버링, 쇼스키즈 이런 물량들, 공매도가 청산당하면서 강제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물량들과 개인들이 유명한 아저씨를 믿고 열심히 매수를 쏟아붓던 그때였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때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BM을 48,000원부터 진짜 저는 100만원까지 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나 주가가 미친듯이 폭등을 하는데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바닥에서 좋은 재료와 함께 거래대금이 터진 거는 더 뻗어갈 수가 있겠지만 수급적으로 특히나 공매도랑 다퉈서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 말이 안 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삼성전자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과거에 96,800원 찍었던 당시 요때 있죠. 이때 뭐 때문에 올랐어요? 개인들의 유동성으로 올랐잖아요. 개인들의 유동성으로 오를 때 거래대금이 하루에 얼마? 8조 3천억 원이에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몸뚱이가 크다고 해도 하루에 거래대금을 8조나 띈 적은 없습니다. 역대 처음이에요. 근데 이때 누가 많이 샀어?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불과 1년 반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참교육을 시켜줬는데 에코프로 BM이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래대금을 에코프로 BM 한 종목만 5조 6천억 원인데 이때 2차전지 주요 기업들도 기본 조 단위로 거래가 다 폭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고점 열어가지고 미친 폭등을 했었는데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개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공매도랑. 이거는 매도를 해야지. 그래서 아까운 내 48,000원의 에코프로 BM을 어쩔 수 없이 53만 6천 원 정도에서 매도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때 당시에 저와 제 가족과 지인들한테도 카톡으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이렇게 오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오르면 안 되는데. 저 먼저 갑니다 했더니 친구들이 다 따라서 판 거야. 근데 전날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밥 먹고 왔더니 주가가 완전 개폭락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 다시는 안 옵니다. 제 인생 역대급의 예술적인 매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1000% 이상의 수익을 내서, 물론 장기 투자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오던 종목이라 어쨌든 한 1100 몇십 프로 정도 수익을 좀 봤던 것 같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에코프로 BM은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장주 그러면 뭐예요? 성장률 퍼센테이지가 높아야 되잖아요. 자, 에코프로 BM이 24, 25, 26년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1300억 정도, 4700억, 7000억. 야, 무슨 소리냐. 이 정도면은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에코프로 BM 에 지금 나와 있는 실적 가이던스와 과거 실적 그대로 제가 여기 입력을 해봤어요. 자, 엑셀 파일은 이제 더 이상 발송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분들만 연락드리고 더 이상 보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이렇게 퍼지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서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께 더 좋은 걸로 보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24년부터 26년까지 128%의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거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만 더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에코프로 BM의 주 사업은 뭐예요? 양극재죠. 근데 양극재 사업은 업으로 나누면은 화학 파트예요. 화학. 그쵸? 전기 차는 기계지만 양극재는 화학 기술입니다. 그러면 화학은요, 결국에 뭐를 따라갑니까? 광물의 가격을 따라가요. 원자재의 가격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뭘 따라갑니까? 리튬을 보고서 또 따라가요. 그러면 리튬 가격이 움직이면 그 뒤에 3개월 후행해서 양극재 판가 ASP가 정해집니다. 고객사들하고. 그리고 이 3개월 또 후행하면 뭐가 결정돼요? 배터리 팩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양극재 판매 가격은요, 그래도 리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조율은 돼요. 배터리도 어느 정도는 조율이 돼요.
근데 이 배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전기차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가격이 조율이 안 돼요. 소비자들한테 리튬 가격 올라서 지금 자동차 5천 팔던 거 6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8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리튬 가격 빠졌으니까 다시 소나타 2천만 원 할인해 줄게요. 그런 거예요? 안 하잖아요. 이 마진이나 이런 거를 대부분 완성차 기업들이 거의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가격 연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근데 이 리튬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또 이제 역순으로 보시면 돼요.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느냐, 전기차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배터리 가격이 결정되고, 배터리 수요 공급 가격에 따라서 또 양극재 가격이 결정되고, 양극재 수요와 공급으로 리튬 가격이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리튬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신제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죠. 그리고 전기차 초입에는 충전에 대한 경쟁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2018년도에는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대략적으로 5%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22년 정도에 한 13%까지 올라왔나요? 글로벌리하게. 그리고 2022년에서 3년 요때쯤이 한 13% 정도 될 거예요. 급격한 성장을 했죠. 5에서 13%까지 엄청난 고성장을 보이니까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튬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품이 새로 나와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주문을 많이 하는데 공급자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저렇게 폭등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 전기차가 이렇게 고성장 보인다 해서 공급을 이제 계속 늘려왔는데 수요가 폭증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벌어졌다가 갑자기 수요가 푸썩 죽어버리니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역마진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어 온 겁니다, 리튬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 시장 침투율을 20% 정도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20%면 아직까지 80% 정도의 업사이드는 남아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장주는요 10%대 중후반이면은 끝나요. 무슨 말이냐, 성장률이라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드리고 있죠. 3%에서 5%대로 성장할 때랑 5%에서 13%로 성장할 때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커요. 근데 13에서 20, 20에서 또 30, 30에서 40, 이거는 성장률 퍼센트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처음에 나왔을 때도 시장 침투율이 18에서 19%가 됐을 때 관련된 종목들, 그때부터 이미 종목은 거의 구조조정급으로 정리가 싹 다 됐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놈들만 살아남고 살아남지 못하는 놈들은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주가 완전 폭락 나왔어요. 그래서 성장주나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는 그 제품의 시장 점유율, 즉 시장 침투율이 한 18% 요 정도 됐을 때부터는 이제 주식 측면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투자는 할 수 있죠. 살아남는 기업들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살아남는 기업들은 이제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가치와 가격으로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설명을 드렸죠. 여기 리튬 설명 드렸었죠. 리튬 가격이 과거만큼 이렇게 폭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톤당 11만 위안인데 60만 위안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왜? 공급은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산 리튬 개발하고 있잖아요. 기름도 그렇게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자급자족이 가능했잖아요. 리튬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과거처럼 이러한 리튬을 못 갑니다. 리튬 가격 설정 자체가 잘못됐어요. 리튬이 앞으로 얼마가 갈 거야는 맞출 수는 없죠. 그건 맞출 수 없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그래프만 놓고 보시면 우리는 2차전지를 지금 되게 좋게 보는 게 리튬이 막 50만 위안, 60만 위안 이런 가격을 생각하면서 에코프로비엔 몇백만 원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돈을 많이 벌면 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꿈은 지금 좀 내려놔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가기 힘듭니다. 얘네 지금 증설도 엄청나게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죠. 수주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결국에 증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증설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투자예요. 투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 그리고 투자한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가상각을 이제 먹여야 돼요. 감가상각. 근데 지금 현재 23년, 24년, 25년 증설하는 게 고물가의 고금리잖아요. 그래서 LG화학도 테네시주에다가 공장 늘리는 거 일단 예산을 1조 잡았다가 잠깐만 이거 1조 가지고 안 되겠다. 한 2조 이상은 들 것 같은데? 그래서 멈췄잖아. 킵했잖아요. BM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 잡았던 것보다 더 비싼 금액을 들여가지고 증설을 하면 그거 결국에 감가로 다 떨궈내야 돼. 근데 판매 가격은 점점 떨어지잖아. 그러니까는 감가를 떨고 이익을 남기는 일이 이게 과거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2차전지들의 그렇게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차전지는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로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이런 슈팅, 이건 이제 꿈 깨라. 에코프로 BM은요 딱 여기에서는 성장주로 엄청나게 폭등을 한 거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고, 우리가 2차전지 종목을 성장주로 봤을 때 되게 큰 상승이 나타나는 걸 막 기대하잖아요. 그거 이미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이때는 그 어마어마한 성장률로 오른 게 맞아. 왜? 300억 벌던 놈이 3천억까지 벌었으니 10배 왔잖아요.
그 10배 오른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시세는 뭐였죠? 여기는 이거는 따로 떼서 구분해야 된다. 공매도 쇼커버링 쇼스퀴즈.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전지 캐즘 침체 이래서 빠졌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다고 하니까는 이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30만원 가격 기준으로 잡고 봐야 된다. 30에서 지금 가격이니까 이거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튼 그렇게 좀 일단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이렇게 실적을 입력했더니 128%인데 이거는 과거 통계다. 자, 이것까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인데 보시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760억 원을 보고 있어요. 24년, 25년을 2,400억. 근데 여기 보시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죠. 1,340억입니다. 방금 뒤에 리포트에는 740억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25년에 4,700억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는 2,400억입니다. 거의 반토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증권사마다 커버하고 있는 기준이 다 달라서 우리가 너무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게 바로 사이클 산업이다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경기 민감 산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은 지금 깔려있는 컨센서스를 보면서 너무 장기적인 미래를 전망하지 마라. 그때그때 상황과 방향만 보시고 리튬 가격 같은 거 체크하시고 이런 식의 투자가 좋겠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자, 어쨌든 녹화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가 819명이었는데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볼까요? 825명. 자꾸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조만간 이제 1000명을 찍을 것 같아요. 제 예상보다는 조금 빨랐는데 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를 조기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 영상이 뜰지 안 뜰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누르시면 아마 1000명 바로 또 달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준비한 이벤트가 조금 빨리 시행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뒤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머니코드에서는 절대 비정상적인 종목이나 잡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커버도 없는 개잡주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종목이 2,500개 정도가 상장돼 있는데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종목이 한 6,7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 떼돈 벌어요. 여러분들이 뭐 기업 탐방도 다니고 IR 담당자랑 연락해서 기업들의 실적도 추적하고 사업의 내용도 모니터하고 이거 다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일을 다 대신해주는 게 억대 연봉 받는 애널리스트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분석 다 해온 거 가지고서 우리는 거기서 조리만 하면 되는데 왜 그 레시피를 안 따르고 자꾸 엉뚱한 걸 하고 있냐란 말이죠. 그래서 이상한 잡주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테마주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 테마주로 돈 몇 번 번다고 여러분들 계좌 그렇게 크게 안 불어납니다. 이런 주식들을 매매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저도 에코프로 BM을 45,000원, 48,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536,000원에 정확하게 매도를 했어요. 1100%가 좀 넘었었습니다. 물론 한 20배는 보고 있었는데 저때 공매도랑 다투는 바람에 저는 그래서 제가 배터리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그분 덕분에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분이 유명해지면서 공매도를 괜히 맞다 이때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뭐 2차전지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종목을 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김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연평균 성장률. 자, 보시면 제가 준비한 그 종목도 연평균 성장률이 몇 프로? 131%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때요? 제가 이거 일부러 가려놓은 겁니다. 영업이익 숨겨야 돼서. 보시면 어때요? 물론 19년도에서 23년, 24년까지 그냥 무난한 성장은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급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야, 영상 지금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이 종목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뒤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다가 말씀드리면 장사하는 사람 같잖아. 심지어 무료 봉사하고 있는데 장사꾼 취급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라는 거는 진짜 진지하게 영상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고,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직접적으로 가능한 기업이고요. 2차전지 산업 내에 전 세계 2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1위 기업은 미국에 진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위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엔캠 같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엔캠도 주가가 폭등했죠. 얘 전에 글로벌 4위 기업이에요. 근데 1위에서 3위가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에 못 들어가니까 얘가 사실상 1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증설도 맞물리고 하면서 주가가 미친듯이 폭증을 했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작전주예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기업입니다. 엔캠 저도 잘 알아요. 아무튼 그래서 사실상 1위인 기업인데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정 과정에서 전극 공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전극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배터리를 만들 때는요, 전극 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배터리로 만들어지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테슬라도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가 점점 이제 외주 물량을 늘리고 있어요. 지들이 만드는 게 이제 버거운 거지, 힘든 거지. 그래서 직접 하다가 외주를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도 또 수혜가 가능합니다. 전극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PER이 40배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PER이 40배가 비싸냐? 아니다. 왜? PER이 성장률보다 낮으면 저평가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어요. 여기 써있죠. PER이 성장률보다 낮으면 뭐다? 저평가다. 근데 지금 성장률이 얼마예요? 131이네? 근데 PER이 몇 배? 40배네? 40배랑 131%딱 봐도 어때요? 3분의 1, 4분의 1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이 가격까지 빠지면 이건 진짜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선을 그어뒀죠. 이 가격.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의 주가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성장을 그래도 보이다가 지금 이제 확 뚫고 올라가는 건데, 주가가 지금 이 과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해도 직전 고점까지 이만큼의 업사이드는 그냥 솔직히 꽁으로 열려 있어요. 꽁으로. 그래서 이것만 해도 350% 정도의 각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어때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누가 사고 있냐? 연기금, 기관, 투신 쪽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명 달성 이벤트를 조기에 좀 실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근데 이런 종목이면 또 문제가 뭐냐? 막 다 때려 사요. 비중 다 때려 사고 막 사. 그리고 영상을 올리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지금 올리자마자 볼 수 있고, 누구는 일주일 뒤에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늦게라도 또 추격 매수해. 그래놓고 물려가지고 나중에 네가 사라고 하지 않았냐? 이 소리 제일 듣기 싫습니다. 진짜로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그래서 뭐 짜잘하게 2% 3% 움직이는 거 말고 시세가 두 자릿수로 움직이면은 여러분들한테 단가나 가격 전략을 수정해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녹화를 해서 올려버리면 지금 현재 기준이잖아요. 이거를 그때그때 수정해서 드려야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야? 비중 관리를 안 해. 네가 좋다고 했잖아. 그냥 막 사.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비중을 15%에서 20% 내외로만 접근하세요. 그 이상 절대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게 밸류에이션 상으로만 계산을 하면은 350% 정도 목표가 예상이 돼요. 근데 한 30%만 드세요. 다 먹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억 가지고 투자하는데 20% 정도 비중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가지고서 30% 수익 내면은 2,600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서 4번만 매매를 하면 2천만 원이 5,700만 원이 돼요. 저는 이거를 원래 한 개 분기당 30%씩 한 번만 매매하자, 이렇게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았던 건데, 근데 솔직히 30% 수익은 3달이 안 걸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여유롭게 해도 2, 3주면은 30% 수익은 솔직히 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극단적인, 제가 보수적으로 초보 투자자분들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하실까봐 진짜 보수적으로 3개월에 30% 기준으로 한 건데, 어쨌든 4번 매매하면 5,700이고요 8번 매매하면 1억 6천이에요 제가 그래서 비중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몰빵 때린다고 여러분들께 좋을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적당한 비중으로만 해도 충분히 다 돈을 법니다. 장난 같아요? 해보세요. 이게 농담인가? 저도 이렇게 해서 자산을 불리고 있고 제 주변에 큰 손들도 다 이렇게 자산을 불려요. 문제는 뭐야? 좋은 종목을 사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30% 수익 이러면은 뭐 소액 한 100만 원 들어가서 30만 원 벌었네, 이거 가지고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소액은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1, 2천만 원만 가지고도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이게 돼요. 그리고 뭐 잡주 가지고서 한 종목을 사서 1000%, 2000% 수익을 낸다? 저처럼 에코프로비엠을 못해도 몇 년을 보유해야 그런 게 가능한 거지. 기간도 짧은데 1000% 이상 수익을 어떻게 내? 작전주? 그 작전주가 여러분들한테 갈 것 같아요? 작전을 왜 대놓고 공개를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족보가 확실한 종목이에요. 2차전지 종목이고 족보가 정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셔야 된다. 자, 아무튼 그래서 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입니다. 뭐 얼마를 벌어라, 얼마를 목표를 해보자. 저는 뭐 허황된 꿈꾸기에 그런 말씀 안 드리고요. 그냥 해보면 돼요.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산이, 분명히 내가 2천만 원을 시작했는데 왜 지금 5천이 돼 있지? 아니 내가 2천 시작했는데 왜 벌써 이게 1억이 돼 있지? 30% 정도는 어떻게 그래도 운 좋으면 나도 혼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이런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제 모든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다 지금 통계가 있고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에 걸맞는 종목을 찾은 거고, 원래 저는 이런 종목을 찾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고, 제가 리서치 팀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기 이벤트를 할 건데,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신 분들께 제가 파일 다 보내드렸었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번호도 제가 일부러 쉽게 바꿨어요. 6644-3303 딱 붙지 않아요? 자, 구독자 1000명 미리 달성했다라고 생각하시고서 축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종목 이름, 매매 전략 발송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문자를 언제 주시냐에 따라서 시세를 제가 보면서 단가를 조금 수정해서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 번호로 받는 겁니다. 왜? 일주일 뒤, 열흘 뒤에 봐놓고 주가 막 20% 오른 자리에서 사놓고서 물려가지고 네가 거기서 사라고 하지 않았냐, 이 종목 뭐 저기서 어떻게 됐네 어쨌네, 그런 불필요한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저도 기분 좋게 유튜브 운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받아서 또 수익 내면 댓글에다가 막
난리 쳐줄 거 아니야, 그쵸? 야, 저게 진짜 되네? 난리 쳐줄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다, 다 손절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 전체 투자 금액에서 한 15%에서 20% 정도의 현금 비중만 좀 만들어가지고 이 종목 매수하시고 그 다음 스텝도 하나씩 밟아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목표 자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무리해서 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 꾸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하나씩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010-6644-3303 개인 번호예요. 번호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꾼 번호고 가격적인 전략 다 맞춰서 해드릴 거예요. 너무 오버해가지고 나 저거 한번 진짜 몰빵 때려봐야겠다, 신용 땡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실 거면 연락하지 마세요. 건강한 자금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나가는 걸 전 좋아합니다. 그러한 결이 맞지 않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결국 어디서 탈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대로 차근차근 해보실 분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자 1000명 미리 달성했다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인사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고침 한 번만 더 누르고 끝내야겠습니다. 825명에서 1명 늘었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